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12일 월요일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 자체는 코스피가 하락폭이 좀 적은 대신에 코스닥은 상당히 하락폭이 꽤 있는 모습이죠. 마이너스 2.4%. 그리고 음봉이고요. 이 차이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플러스 2%,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은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좀 해준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셀트리온 쪽이 하락이 심했죠. 오늘 셀트리온 쪽이 하락이 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하락이 워낙 심했으나 코스피지만 오늘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그 시가총액이 아주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무너지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많이 무너진 모습. 그래도 IT 쪽, 그 디스플레이 쪽, 기술주 쪽에서 방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하락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뻔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그런 차이가 있는 시장이었고, 특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계 수급은 크게 굉장히 다른 측면은 아니고 뭐 특별한 그런 동향은 없고, 오늘은 그 정도이면서 하락 추세 흘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흘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언급드렸듯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눌림 5일선과 20일선에 눌리면서 지금 하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근데 이미 하락폭이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있고요. 지수나 뭐 이런 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오늘 움직여줬던 주요 섹터라던가 개별주 뭐까지 봐줄 필요가 있는 것들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섹터라고 하자면 뭐 OLED, OLED나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술주 섹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기술주 쪽에서 마이크로 프렌드가 있었고요. 마이크로 프렌드가 장중에 아침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 아무래도 하향세가 심했고 어떤 하락 추세의 매물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계와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쭉쭉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뭐 229억이면 많지는 않지만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그
한마디로 오늘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움직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마이크로 프렌드의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탑재되는 뭐 장비라던가 혹은 부품이라던가 그리고 유명한 게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카드 전문 업체로서 지금 마이크로 프렌드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는 그런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과대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주가 지금 움직여주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또 움직여준 측면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관련주,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변동성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어두고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일단은 움직임을 보는 것은 대장주, 지금 오늘의 대장주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레드 관련해서 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지금 최근에 그 폴더블 폰 공개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나 이런 게 계속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짚어드렸듯이 올레드 관련주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에 오늘 올레드 관련주로서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도 움직여줬던 경향이 있어서 또 그 모멘텀과 함께 다시 또 움직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모멘텀이 한번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지속되는, 주식은 한번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주목을 받으면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나 무너진 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낼 때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뭐 시장이 10월달에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추세를 돌파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OLED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여줬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올레드 관련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전 이제 금요일날 짚어드렸던 금요일 마감 때 짚어드렸던 선익 시스템 그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관련주로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쉬지 않고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또 어느 정도 박스권과 매물대 이제 도달을 했죠. 도달을 하고 이제 기가 막히게 밀리는 모습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도 오늘 올레드로 나왔고, 선익 시스템은 3분기 실적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래서 호조 됐기 때문에 괜찮게 움직여줬었고, 관련해서 올레드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DMS라는 종목인데, 이 DMS도 3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그리고 올레드라는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는 것 때문에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기술주들 좀 전반적으로 움직여주고 반등도 좀 많이 나와주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시장도 지금 15일 목요일까지는 계속 실적 관련해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선익 시스템이나 DMS도 그렇고 어떤 실적 관련한 걸로 엮이게 되면, 실적 호조랑 엮이게 되면 이런 강한 이제 모멘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초는 좀 그런 식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실적이 거의 다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주도주나 테마주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가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런 상태, 내일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능기업입니다. 지능기업 최근에도 강하게 움직여줬었죠. 대규모 수주, 주택 재개발 사업 수주 때문에 움직여줬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최근에 이제 15일, 오늘 요번 주 15일에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일정 같은 경우에 납입 예정일 근처로 해가지고 납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최근에 결정적으로 있었던 거는 이제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자극된 모습이고, 평소에 거래 체결이 잘 안 일어나고 굉장히 어떤 품절주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급등도 강하게 나왔는데, 또 하락할 때는 급락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능기업 오늘 일단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체크해 봤고요.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허나 일단은 좀 위험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움직여줬고요. 장중에도 되게 강한 모습으로 움직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는 평가가 있고요. 관련해서 대비가 되는 게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주식으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면서 실적까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오늘 최근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모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계속 오르다가, 계속 오르는 주식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올라줄 수 있고, 어떤 수익 확률이나 승률이 높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무너질 때는 빠르게 손절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쭉 올랐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덴티움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에 대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어떤 대조적인 성격으로 또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이렇게 세 가지가 유명한 편인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굉장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이제 추세 돌파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뭐 확신이 있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일단은 실적 때문에 갑자기 오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랑 차트를 확인해가면서 나중에 추세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뭐 괜찮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체크는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체크는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많이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해상이라던가 뭐 DB손해보험 이런 경우도 지금 오늘 양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떠졌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도 떠졌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10월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차트가 무너진 그런 애들이 많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뚫어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메리츠 화재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강한 거래량과 동반하면서 이제 뚫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한 주라는 게 워낙 이제 뭐 재무제표라던가 뭐 이런 거 볼 때도 뭐 복잡하고 예측을 할 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런 추세 전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험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일단 차트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고 거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나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분석이 뒷받침 돼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보험주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일단은 가져와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그 중에서도 메리츠 화재가 가장 괜찮은, 그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체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셀트리온은 실적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뭐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떤 추세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대세 주도주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대세 주도주가 추세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덴티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잘 가다가 이제 추세를 잃어버리고 꺾여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큰 산을 만들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인 큰 하향세를 계속 가지고 갈 가능성은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실적, 3분기 실적 어닝 쇼크 때문에 오늘 크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심 악화와 함께 반응을 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상승세에서 이런 어닝 쇼크가 나왔다면 그냥 조정이 되고 어떤 이평선에서 매수할 기회가 되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나 재료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흐름과 추세고, 재료나 명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관련한 이슈. 하지만 요번 주 내로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와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좋은 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그 이슈가 끝나는 게 어쨌든 좋습니다. 물론 좋게 끝나면 좋은 거겠죠. 좋게 끝나면 좋은 거고, 뭐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가지고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나오면 좋겠죠. 또 안 좋게 나와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투심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좀 좋게 나오길 바라고요. 뭐 여기 물린 개미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짚어볼 수는 없어서 큰 하락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상승을 하는 제약바이오주나 의약품 관련주가 있더라도 아무래도 현재 접근을 해서 미래의 수익을 내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오른 차트, 그러니까 이 분명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큰 급등이나 슈팅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나오고 나서 봐버리면 의미가 없죠. 내가 현재에 사서 미래에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대세 추세가 하락인 상태에서는 현재에 사서 미래에 팔아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대세 집단군 중에서 일부는 상승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상승을 했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확률이 잘 맞는 현실적인 매매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승률이 잘 나오는, 확률이 좋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향 추세에 있는 그런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고, 차라리 최근에는 기술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주를 공략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주식은 싼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무한대로 떨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무한대로 오를 수가 있는 게 주식이죠. 그래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은 싼 게 없고 비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사도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내려가면은 그게 또 싼 거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주식이고, 얼마든지 계속 오를 수가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상승 추세에만, 좋은 주식에만 사는 게 좋고요. 안 좋은 주식은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물리기 전에 칼 손절, 정확한 판단으로 칼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늘의 이슈에 맞게 이런저런 코멘트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 각자 월요일은 월요병으로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늘도 저녁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식 투자도 성투합시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